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총 예산은 135억 8,850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2,61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물가 모니터위원 활동 보상비로 424만원,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도비 포함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구사랑 상품권 운영 부문에서 일반 운영비로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포인트 보전금 적립비용으로 1억원, 할인 판매 보전 비용으로 국비 포함 10억원, 전자추첨 당첨금 지급으로 4,800만원, 상품권 회수분 바코드 인식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장 활성화 운영 일반 운영비로 5,2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배꼽 야시장 운영 위탁사업비로 6천만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사업비로 5,300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비로 기금 도비 포함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2차 보전에 6천만원, 시설 개선 리모델링 지원비로 6천만원, 소상공인 예비 창업 지원비로 1억원,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 포함 20억 8천만원, 노란우산 공제 희망 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2억 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DMZ 경제순환센터 운영 일반 운영비로 600만원,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도비 포함 3,200만원, 자체 물류보조금 지원 사업에 4억원, 기반시설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지원에 2천만원, 농공단지 해썹 인증 기반 위생시설 지원에 1억원,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에 3천만원, 홈쇼핑 입점 지원에 2천만원, 포장재 제작 지원에 8천만원, 양구몰 및 온라인 리타게팅 광고 지원 사업에 9,700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에 9천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운영비로 648만원, 시설비로 5천만원, 제2농공단지 조성 입주 수요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근로보조사업에 도비 포함 1억 4,500만원, 자체 사업에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균등 및 도비 포함 7억 4,692만 4천원, 일자리 창출 꽃길 조성 사업에 7억 7,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4,504만 8천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도비 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도비 포함 3억 6천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도비 포함 8,800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으로 1억 5,600만원,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4,500만원,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인건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900만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균등 및 도비 포함 2억 3,200만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에 700만원, 양구군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균등 및 도비 포함 3,200만원, LPG 회관망 안전관리 위탁계약비로 1억 9,970만원, 시설 유지 보수비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설치비로 도비 포함 5억 9,500만 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비로 7,830만 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비로 264만 원, 저소득층 고령 가구 가스시설 타임워크 보급 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5억 2,973만 5천 원, 주민수익 창출형 태양광 발전소 전기 안전관리비로 25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국비 포함 1억 6,053만 4천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8천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국도비 포함 14억 4천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400만 원,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로 4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 이행평가 위탁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위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 경비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이상건 의원님입니다. 그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과장 265쪽에 지금 우리 이제 자료를 좀 봐서 농공단지 대상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선정이 된 건가요? 예, 기본 저번 달에 보고드렸던 대로 한 4군데 정도를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쳤습니다. 그 대상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번에 입주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가능성이 있을려는지 그 용역을 내년 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여기서 말씀하실 수가 없나? 예, 일전에 말씀드렸던 군부대 유휴부지 2곳하고 나머지 민간 땅 2군데. 그러면 지금 군에서 봐서는 지금 농공단지 적당한 곳은 타당한 곳은 어디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군부대 접근성이나 대략 사업비 산출 내역이라든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군부대 유유지로 선정됐던 주공리? 네, 거기가 지금 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뒤쪽도 되게 길지요. 그쪽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뒤쪽으로 보셨나요? 그저 거리요? 예. 제가 구글로 해보니까 4km가 넘나? 4km, 저 다른 쪽을 봤는데 거기 무척 길던데. 아니. 그쪽 뒤쪽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무척 깊더라고요. 아, 예. 예. 뒷골짜기는. 뒷골짜기가 무척 길더라고요. 그쪽이. 그래서 아마 그쪽에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준 의원입니다. 264쪽에 농공단지 햇섭 인증기관 위생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중에 햇섭 인증이 필요한 5개소에 2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맞죠? 예, 딱 4개소, 5개소 이렇게 개소 수를 정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수요가 이제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증 식품 위생 업체들 경우에 기존에 받았던 업체들에도 5년이 지나면은 또 5천만 원까지 햇섭 인증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신규로 입주할 기업의 경우에는 한 2천만 원까지. 그래서 조례로 지금 조례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감안해서 일단은 가상 수요로 해서 세워놓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양국은 기업 조례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 규칙 제 12조에는 기반 시설 보조금은 50% 범위 내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햇섭 시설 지원 사업 계획서상의 의무 사업 이행 기간이 정해지는지요?
일단은 한번 이제 받으면은 그 기반시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이제 10년, 10년. 해썹이나 기계장비 구입 등 중요 기계장비 구입할 경우는 5년, 그 밖에 이제 소규모 시설 기반 시설 보조를 받았을 경우는 1년, 요 정도 기간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노후화라든가 다시 또 재인증이 필요가 있다든가 하면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년이라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1년 이후에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은 그 지원금 회수할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 쪽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따라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회수 명령이 들어갈 겁니다. 그 의무사업 이행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최소 한 3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각이라든지 임대 용도 변경을 할 땐 미이행 기간에 비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 규칙에 있는지 한번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당초 계약을 할 때 그 등기 판매 특약 등기를 판매 특약을 등기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아, 그럼 못 받을 일은 거의 없겠네요. 네. 예, 그 잘하셨네. 그 농공단지의 그 어떤 기업은 이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네. 그 해썹 인증 기반 시설 지원을 받고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아마 저 업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조치할 수 알겠습니다. 있으면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이건 뭐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인데, 예, 그 직업 소개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관내 직업 소개소가 지도 관리를 한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인력 소개소가 양구 관내 한 10개 정도 되는데 10개 정도 파악해 보실 게 있으시나요? 예,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13개소가 있습니다. 아, 13개소 맞네. 그 한국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외국 근로자에 대한 그 소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지금 아주 농민들이나 현장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아주 아우성이신데 법제처에서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요금이 고시된 게 있던데 건설 일용자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적은 그렇지가 못한 거 과장님도 들으셨겠죠? 근데 저희가 매번 지도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과다한 수수료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발견을 지금 못했습니다. 근데 좀 더 확실하게 좀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이제 뭐 수사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 뭐. 근데 하여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진짜 하루 일 보내고서 3만 원을 뛰니 5만 원을 뛰니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점검에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가뜩이나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데 중개 수수료까지 높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다 건설업자나 농민들한테 전가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 양구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개 수수료 개선이 필요한 듯 싶으니 하여간 계속 지속적인 노력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266쪽에 보면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지금 1억 4,600여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이제 취업 취약계층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관광 자원 상품화라든가 폐기물 선별, 주민 편의 시설 활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사업비 배분 방식이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됐는지 그거를 봐서 이제 가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당초 예산은 작년보다 이제 1억 4천원이 이제 줄었는데 하다 보면은 또 추경이나 이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네.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 있죠. 예. 네, 이것도 대폭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이제 행안부에서 네. 2018년서부터 이제 20년까지 이제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특산품 맞춤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농촌 체험학교 운영, 뭐 보육 돌봄, 문화 청년 관광 해설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아예 지금 그 중단이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이제 사업이 성격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원 강원도형 일자리 중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 사업도 이제 도 사업이 당초 예산으로 지금 잡히지 않고 지금 이제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 취업 고용 상황에 따라서 또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실업자도 많고 소상공인들은 진짜 지금 다 문을 닫고 임대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다 지금 내놓고 빈 점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좀 삭감이 되지 말고 뭔가 좀 증감이 되어서 그분들이 어떤 다른 그 좀 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그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그 적재적소에서 이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홍보라든가 그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군비 확보도 좀 신경 써주시고 하셔서 네,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게 정말 춥고 배고프지 않게 우리 국민들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262페이지 부분 노란우산 공제의 희망보조금 지원이 전년도는 이게 70대 30 매칭 사업으로 했었는데 왜 올해는 5대 5로 매칭으로 군비를 5천만 원씩 올려서 하신 예, 겁니까? 7대 3에서 이제 5대 5로 된 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들에 있어서 예. 거의 모든 도비 보조 사업들이 지금 이제 5대 5로 예, 올해 보니까 다 5대 5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근데 군 예산을 올려서 매칭을 마치신 건지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거 이제 5대 5로 예. 일단은 하고 대신에 그 사업비는 조금 더 수요가 있어서 전체적인 많아요. 사업비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도 늘고 도비도 늘고. 그리고 올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 중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이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도비가 없는 바람에 네. 이런 자원을 지금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좀 그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뭐 일자리가 없는 시기에 좀 지원이 나가면은 일자리도 좀 창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 도비 보조 사업, 도비 사업은 이제 취소가 없어졌지만은 예.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취업 취약계층 저 채용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 경단녀라든가 고령자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자금도 그러면 올해는 없는 건가요? 내년에는? 네, 그 지역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예. 그 행안부 사업에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없어졌고요. 근데 그 저희 이제 자체에서 저희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제 대체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1페이지면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설치 사업이 이게 올해는 도비가 없었는데 그래도 내년에 어떻게 도비를 좀 확보를 하셨네요. 한 25% 정도. 저희 도비 사업들이 작년에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기를 저희 편성 목상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 사업비가 이제 안 들어와 있는데 예.
작년에도 도비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가 없길래. 네, 그 아마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아마 그때 예, 그리고 273페이지 보면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이 예산이 엄청 늘었네요.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수요 대비해서 그 시군 그 도에서도 이제 시군별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환경부로 이제 올렸었는데 환경부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다 됐나요? 올해? 아닙니다. 7대 2대 나간 거 아닌가요? 올해 그 저기 2020년도는 그 승용차가 지금 저희가 보조 확정해 드린 게 9대, 예. 그다음에 화물이 12대, 그러니까 21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화물이 몇 대라고 그러시죠? 네? 화물이 몇 대? 어? 화물차가 몇 대 지원나요? 화물차 12대. 12대요. 근데 이 지원 금액이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나요? 그 이제 내년에는 대신에 예, 화물 소형도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 화물 그 초소형, 예. 초소형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륜 전기차 예, 예. 그것까지 이제 물량 배정이 됐습니다. 거의 종합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네. 그럼 지원 금액은 올해 지원 금액은 그 초소형 화물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1,200만 원 정도. 예. 그다음에 소형 화물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근데 올해는 2,700이었었거든요, 이게. 근데 2,400으로 요 화물 소형은 300 정도가 좀 깎여 있는 상태. 삭감되고 승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초소형이요? 아니요 승용. 승용은 그 저기 올해 1,420만 원이었었는데 예, 예. 내년도는 이제 대당 최대 1,220만 원, 200 정도가 거의 1년에 한 200만 원씩 삭감이 되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전력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리며 이상으로 제265회 양국은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